안녕하세요. 아니모브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체코에서 직접 사온 어떤 꾸러미를 하나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안쪽에 이렇게 금박으로 반짝반짝하는 주머니들이 들어있고 무슨 메모지랑 명함도 들어있습니다. 한번 같이 열어볼게요. 자, 먼저 명함이 나왔어요. 말로스트란스케 스타로쥐뜨니 츠트비라고 써있고요. 말로스트란스카 거리에 있는 골동품 상점이라는 뜻이에요. 이 지퍼백 안에서 금색 주머니가 하나, 둘, 셋, 4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물건들을 살 때 직접 주인 아저씨가 적어주신 건데요. 만들어진 연도랑 미술 사조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아르데코라고 적혀 있었죠. 이제 비닐 안에 든 건 없고요. 동봉된 명함 다시 살펴보면서 골동품 상점이 어디에 있는지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골동품 상점의 주소가 왼쪽에 말로스트란스케 남네스티 그리고 28에 5번지 이렇게 써있고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 밑에 네루도바 51 그리고 전화번호가 또 써있죠. 그러니까 가게가 2개라는 뜻이에요. 말로스트란스케 남네스티에 있는 가게에서 저는 샀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어디 써있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플러스 420으로 시작하는 게 전화번호예요. 체코의 국가 번호가 420이거든요. 플러스 420 하고서 뒤에 숫자가 9개가 나오면 그게 전화번호입니다. 오른쪽에는 요세프 까뜨락이라는 사람 이름 그리고 밑에 주인이랑 개인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MGR 온드레이 까뜨락이라고 또 다른 사람 이름이 써 있어요. 위에 있는 요세프가 오너고 밑에 있는 MGR 붙어있는 온드레이가 아트 히스토리안이니까 그 히스토리크 옴니에니 그러면은 예술사 학자? 이런 뜻이 될 것 같아요. MGR 하고 점 붙이면은 이거는 그 마기스트르라는 뜻이에요. 그 석사 학위를 받은 예술학자, 예술사 학자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자, 그 밑에는 이메일 주소 그리고 홈페이지 주소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 이 홈페이지 주소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까 봤던 명함에 요세프랑 온드레이라는 사람 이름이 있었는데 둘 다 까뜨락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마 이 골동품 상점은 가족 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가게인 것 같았어요. 이 홈페이지 안에도 보면은 미하엘라 까뜨라코바라는 어떤 여성분의 항목이 있었는데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체코의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더라고요. 까뜨락이라는 성을 가진 그 가문의 어머니나 아니면 딸이나 결혼을 통해서 와이프가 생긴다던가 어떤 여성 구성원이 이제 새로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다 OVA를 붙여서 까뜨라코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혼을 하거나 하면은 여자가 남자의 성을 따르지 않지만 유럽에는 여자들이 남자의 성을 따르잖아요. 그런데 체코는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어미를 OVA를 붙여서 까뜨라크를 까뜨라코바로 다른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아무튼 여기에 이런 되게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 보석이나 오래된 시계나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저는 말로스트란스카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을 했지만 여기 보니까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나스라고 써있는 가게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들어가 보면 대충 읽어봤더니 벌써 40년이나 된 가게고요. 벨벳 혁명 때부터의 물건들을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사진에 보이는 가게가 제가 물건을 산 가게고요. 주인 두 분의 얼굴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옆에 꼰딱띠 오포디라고 써있는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연락처랑 가게들 정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까 명함에서 봤던 내용들 두 개의 가게, 이제 말로스트란스카에 있는 가게는 이제 제가 샀던 가게고 한 군데는 네르도바 거리에 있는 건데 네르도바 거리는 프라하성 올라가는 길에 있는 길이고 유명하죠. 거기 네루다라는 체코의 시인, 작가가 살던 곳이에요. 밑에 지도가 나오네요. 그 프라하성 올라가는 길이 예뻐서 아마 체코 프라하 방문하셨던 분들은 지나가면서 한 번쯤 보셨을 만한 거리기도 하고 여기 지금 지도에서 보이는 빨간 동그라미 두 개가 그 두 개의 가게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빨간 동그라미 바로 앞에 다리가 있잖아요. 이 지도상에 있는 이 강은 불다바 강, 프라하를 가로지르고 있는 불다바 강. 몰다우라고 알려져 있는데 독일어로 몰다우라고 하고 체코어로는 불다바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다리가 있는데 그 불다바 강에서 가장 유명한 다리, 관광객들이 꼭 가는 다리가 있죠. 까렐 다리. 네, 그 다리 바로 앞에 이 골동품 상점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이 네르도바 거리에 또 다른 유명한 가게가 있어요. 체코가 이 마리오네트로 유명한 거 아시나요? 자, 이 오포드 로드까미라고 써있는 이 가게가 있는데요. 네르도바 거리 가보신 분들은 아마 이 문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옛날에는 저기 붙어있는 그 사람 얼굴이 여자랑 여자 눈물방울 이렇게 파란 색깔 눈물방울 흘리는 거였는데 요새 바뀐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인형, 이렇게 로드끼라고 하는 그 체코어로 로드끼라고 하는 예쁜 마리오네트 인형들을 파는 가게도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좀 열어볼게요. 앞에 너무 말이 많았죠? 메모지에 보면 1920년부터 30년 아르데코 3개, 1950년에서 60년 1개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미술사조, 예술사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아르데코는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작품인지 알고 산 건 아니고 나중에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자, 맨 오른쪽에 있는 보따리에 들어있는 작품부터 한번 꺼내볼게요. 이거는 테니스 채 같이 생긴 거예요. 테니스 공이 붙어있는 브로치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50년대에서 60년대 작품이었어요. 딱히 이게 뭔가 비주얼적으로 아름답다거나 한 건 아니었는데 뭔가 테니스? 이 라켓이랑 공 모양을 보고서 너무 특이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걸 대체 누가 왜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이런 테니스 매니아였을까? 이걸 대체 누가 만들었고 누가 이걸 달고 다녔을지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뒷면을 보면 이렇게 그 라켓에 타공된 거는 꽤 섬세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림자도 이렇게 좀 예뻐 보이는데 나름 재밌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근데 핀 쪽은 약간 그 꼽는 핀 쪽은 약간 휜 모양도 보이고 아무래도 골동품이다 보니까 사용감이 있거나 생활 흔적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금이나 은이나 다른 비싼 금속보다 이렇게 조금 낡은 느낌이 드는 재질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굴러다녀서 여기다 꽂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보따리를 개봉해 볼 건데요. 이제 남은 3개는 다 아르데코 20년대에서 30년대 작품이라고 아저씨가 설명을 해주신 그런 작품입니다. 네, 섬세한 리본 모양의 은색 브로치이고요. 가운데 진주가 달려있고 양쪽 리본 끝에는 보석도 박혀 있어요. 아마 큐빅일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재질 자체가 은인 것 같아요. 은이 약간 녹슬었을 때 그 갈색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 브로치를 처음 봤을 때 멋쟁이 할머니가 멋진 모자 쓰고 장갑 끼고 어디 공연 보러 갈 때 다 이렇게 한쪽 기세에 달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멋쟁이 할머니의 애장품 같은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체코는 공연 예술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고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도 오래되고 해서 공연장이나 연극, 뮤지컬, 음악 콘서트 이런 데 가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그런 분들은 특히 복장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자, 그러면 우리 멋쟁이 할머니의 애장품 같은 브로치 여기다 꽂아두고 세 번째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금색이에요. 금색에 흰색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골드와 화이트 조합은 말해 뭐해요? 네, 정말 약간 그 백합 문양 같은 모티브가 들어가 있는 그리고 약간 동글동글한 소용돌이 무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브로치예요. 자, 이건 뒷면도 금색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할머니 스타일이죠. 아무래도 20, 30년대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면은 또 나름의 그 빈티지스러운 요즘에 그 뉴트로스러운 그런 어떤 멋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뉴트로도 한 8, 90년대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완전히 더 옛날 스타일이죠. 이런 거는 이제 독보적인 왕할머니의 그 코디를 완성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저는 할머니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이런 너무 럭셔리한 옛날 할머니 스타일. 그렇다고 또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단정한 럭셔리한 할머니 스타일. 네, 다음 거 보시면 또 알겠지만 제가 가지고 온 게 다 무슨 할머니 스타일이라 옛날 멋쟁이 스타일, 멋쟁이 할머니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손때가 묻은 옛날 할머니의 애장품을 프라하의 골동품 상점에서 이제 구해가지고 온 거죠. 이런 것들을 살 때 너무 기뻤어요, 정말. 프라하 유학했을 때는 좀 어리기도 했고 돈도 별로 없잖아요. 학생이니까. 그래서 한국 완전히 들어온 지 한 8년, 9년쯤 됐을 때 프라하 갈 일이 생겨서 갔을 때 그때도 돈은 많지는 않았는데 좀 벼르면서 다녀왔어요. 이번에는 좀 뭐라도 사와야겠다. 그러고서 이제 이런 작품들을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보따리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또 은색이네요. 이거는 근데 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금속인 것 같고 저는 보석 전공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서 몰라요. 그냥 예뻐서 산 거고 그래서 이게 큐빅인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뭐가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네요. 이것도 너무 할머니 거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가격들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얘는 녹이 안 쓸고 그런 거 보니까 그냥 금속 같아요. 그렇다고 쇠나 철은 아닐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있겠죠? 저는 모르겠어요. 딱 보기만 해도 아신다 하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전공자가 아니라 모르는데 딱 보기만 해도 아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죠? 아까 공연장 갈 때 복장 관련해서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여행이나 방문차 프라하에 갔다가 혹시 공연 보러 갈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도 저번에 여행 갔다가 제가 번역에 조금 참여를 했던 뮤지컬을 볼 기회가 있어서 갔었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드레스 입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관계자가 꼭 아니라도 좀 정장을 입고 가는 편이긴 한데 정장이라는 게 어떤 우리나라에서 양복, 양장 이런 거 그런 면접 복장 이런 걸로 간다는 게 아니고 여자 같은 경우는 드레스,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렇게 코트나 블라우스에 이렇게 뭐 장신구 같은 거 달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등산화 신고 가거나 그런다고 쫓겨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뭐 누가 뭐 눈총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성의를 보이는 태도는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신발이 등산화밖에 없고 등산 점퍼밖에 없으면 그걸 입고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뭐 일단 거기에는 뭐 다양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그리고 또 너무 차려입고 가면은 사실 우리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드레스를 입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결혼식 같은 때 빼고는 뭐 내 연주회도 아니고 근데 이제 거기 가면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런 사실을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게 좀 어떤 마음적인 면에서는 다를 수 있겠죠? 이제 제가 가지고 온 4개의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4개의 브로치를 다 봤는데요. 자, 이게 아르데코 디자인이 3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르데코를 찾아봤는데 아르누보는 1800년대 말부터, 그러니까 19세기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아르데코는 1920년대에서 30년대 요 정도의 유행을 한 거예요. 아르누보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여러 명이 있는데 저는 이제 체코에서 유명한 체코 출신의 무하라는 작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프랑스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샤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체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라하 가면 이제 무하 박물관도 있죠. 만화적인 선, 약간 부드러운 곡선, 그리고 자연물 이런 것들을 무하가 많이 사용을 했고 그게 아르누보고 아르데코는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약간 직선이나 어떤 기계 도형들을 사용한 양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4개의 브로치 감상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